예. 자, 봅시다. 자, 조건과 기한할 차례인 것 같아요. 법률행위의 부관. 자, 163페이지 할 차례 맞습니까? 네, 163페이지. 자, 어디 우리 판서 노트는요. 30페이지, 31페이지 비시면 됩니다. 31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의 부관 봅시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뭐였습니까?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행위들 통틀어서 법률행위한다.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이런 것들 통틀어서 뭐랍니까?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이 정의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독일의 법학자들이 정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임대차했다, 매매 계약했다, 교환 계약했다 이런 것들 등등등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 부른다? 통틀어서 법률행위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률행위 할 때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 이 부가 뭔데? 부가하는 약관. 자, 이거를 줄여서 부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관 의미 아시겠어요? 부관은 약관.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라. 예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보고, 자,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 이번에 기말고사 돌아가겠네. 기말고사의 시험에, 자, 10점이 올라가면, 또는 등수가 올라가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A를 안 켜봐가 잘 몰라버려. 등수가 중요하죠. 등수가 올라가면, 몇 등 올라가면,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투, 예? C형 핸드폰을 니한테 사줄게 했겠단 말이에요. 사줄게. 공짜 주니까 뭐예요? 증여. 알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민법 배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증여해 줄게. 이렇게. 알겠죠? 품격 있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줄게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에는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주죠. 조건이 뭐하면? 성취를 합니다. 10점이 올라가면 이 말이야. 그때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준다. 이게 뭐라고? 정지 조건이랍니다. 조건이 성취할 동안에 효력이 뭐 돼 있다가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조건이라 한다?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가 원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이런 걸 뭐랍니까? 부관 중에서도 뭐다?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여기 조건입니다. 자, 조건은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걸 뭐랍니까? 조건이래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자, 여러분 현실이 와닿는 걸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동차를 니한테 줄게. 아니면 차 사줄게, 그랜저로. 자, 그러면 합격하면 받는 거죠. 맞죠? 합격만 떨어지면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조건을 성취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실이다? 불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에
거는 걸 뭐랍니까? 조건이래요. 승부를 거는 거를 조건이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차를 니한테 줄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거 해줄게. 10점 올라가면 핸드폰 사줄게. 이런 것도 전부 뭐예요? 정지 조건, 조건입니다. 맞죠?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럼 10점 올라가면 했는데 9점까지 갔다.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뭐 해야 돼요? 조건은 성취 안 했지만 아버지로서 기분 좋잖아. 엄마로서 기분 좋잖아. 사줘 안 사줘? 사주죠. 그런데 조건에서 원래는 조건을 성취해야 사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럽니다. 자, 기한은 뭔데? 그럼 기한은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걸 말한다. 기한이랍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자, 임대차 계약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날짜가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날짜 딱 지정해놨잖아. 이게 기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불확실한 글에 승부를 걸면 뭐라고요? 조건이라 하고. 확실한 날짜가 딱 적혀있다. 임대차 계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날짜 딱 정해져 있죠? 이건 뭐예요? 기한입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은 이제 포인트가 뭐냐? 법률행위에 당사자가 원해서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뭐 교환을 하거나 할 때 둘 다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런데 둘 다 어떻게 됩니까? 합의를 해야 돼. 맞죠? 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건과 기한 합쳐서 뭘 한다고? 법률행위에 부과하는 약관이라고 해서 부과인을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뭐 이번에 공부하러 왔을 때 뭐랬어요? 야, 이번에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 따면 내내 니 뭐 해줄 낀데? 얘기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뭐 해준다 하잖아. 맞죠? 이 공부를 딱 배우면 바로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쓰면 돼요. 야, 내년 내가 학교 가면 니 뭐 해줄 건데? 예? 평생 니 내 먹이 살릴 건데. 내가 먹이 살릴 건데. 예? 응? 맞잖아. 중개사가 먹이 살린다니까. 예? 남자는 뭐합니까? 정년퇴임하고 뭐 해야 돼요? 샷다면 해야 돼요. 샷다면 하다가 열받아가 공부하러 오고 이랍니다. 작년에 우리 요번에 지금 학교 했는데 조용훈 씨라고 있는데 와이프가 우리 학원에서 자기 땄거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정년퇴임하고 이제 막 샷다면 했어요. 와이프 돈 많이 버니까. 그 와이프가 뭡니까? 차도 벤츠 뽑아주고, 벤츠 턱 사주고. 그래서 뭐 합니까? 하는 일이 샷다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스트레스 받는 기라. 와이프가 잠깐 어디 갈 때 동안 누가 손님 왔잖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뛰댕기면서 또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이제 못 가니까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가 이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이가 좀 있거든요. 있는데 작년에 1차 되고 올해 2차 됐습니다. 알죠? 2차 됐어. 됐는데 그거 할 때마다 내가 이게 옆에 작을 줬죠. 뭘 줬습니까? 할 때마다 샷다맨이라는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물론 점수 좀 70 몇 점 나왔어요. 점수가 평균 점수가.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자격증 따면 누가? 지금은 이제 솔직히 좀 뭡니까? 거래가 없어서 좀 힘들지만 맞죠? 근데 딱 좋아 여러분이 때는. 왜 좋아? 아, 거래가 안 될 때 공부하잖아 지금. 맞죠? 그때 지나면 또 이제 활성화 방향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축을 보면은 부동산인 건 무시를 못 해요. 이 부동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까지 같이 무너지거든. 무슨 말이죠? 부동산 버블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까지 무너진다고? 우리 그 은행도 작살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 PF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 올리랑 아파트 올리는데 뭐야? 문제는 자금 조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놨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뭡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미분양 물건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30% 할인을 파도 취득세 안 내고 뭐 세금 안 내도록 이렇게 막 해줬잖아. 양도소득세 면제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 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사면서 이제 미분양됐던 물건이 정리가 좀 됐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앞에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가격을 올려본 거죠. 쫙 올려봤지.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금리를 올렸으면은 그만큼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맞죠? 그때 완전 최저금리로 해버리니까 이제 가격이 팍 올라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래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 시작하는 시점이 딱 좋은 시점이야. 거래가 안 되는 시점. 근데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나갈 때 2024년도에 나갈 때는 분명히 좀 활성화될 거라고. 지금보다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내년 상반기 상반기나 중간 3반기라면 6월달까지죠. 6월달까지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중개사가. 맞죠?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좀 이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 자, 그러면 다시 자, 불확실한 사실에 자, 승부를 거는 걸 뭐라 한다? 조건이라고 하고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는 뭐라 한다? 기한이라고 한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뭐라고요? 기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0점이 올라가면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불확실한 사실이죠.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그런 거를 뭐랍니까? 조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합격하면 효력을 주는 게 무슨 조건이고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야. 자, 그런데 이제 요겁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을 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지금 불합격하기 전까지 시험이 언제입니까? 10월 28일 예정입니다. 10월 28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생활비 줘, 안 줘? 주잖아. 땡그랑 떨어져 보면 그때 받아, 안 줘.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해제 조건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해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계약 해제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효력이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뭐라고요? 해제 조건이다. 그게 31페이지 내용이야. 우리 판소노트에 31페이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 10월 24일 했는데 28일로 고쳐놓으세요. 이제 시험이 28일이니까. 응? 10월 28일. 10월 28일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네. 고쳐야 되고 안 고쳐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좀 이해됐죠? 자, 앞에 내용 이제 책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163페이지입니다. 자, 양갈로 1번입니다. 제1절 서설에서 양갈로 1번 갑니다. 현관편에서의 법률행위 부관. 이게 현관편이죠. 정의를 봐야 돼. 법률행위 부관이나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서 발생 또는 소멸 현관편.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당의 법률행위 내용으로 자, 끝에 현관편. 부과되는 약관. 부과되는 약관을 줄여서 뭡니까? 부관. 그럼 어디에 현관편 해야 됩니까? 부관. 알겠죠? 부관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다? 부과하는 약관이다. 당사자가 원해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성적이 올라가면 증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하는 약관, 부관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걸면 뭐라 했어 아까? 바로 밑에 나옵니다. 조건. 확실한 사실을 고려하면 기한. 바로 밑에 나오지 기한. 두 번째 줄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결 딱 해놔야 돼.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걸면 뭐라고요? 조건.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걸면은 기한. 됐어요? 체크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조건부터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부터 한다고? 조건부터. 무슨 사실부터 합니까? 불확실한 것부터 합니다.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것부터 이제 공부를 먼저 한다. 그럼 뒤에 배울 게 뭐예요? 기한이죠. 자, 우리 여기서 법률행위의 부과는 100% 나옵니다.
한 문제 고정. 한 문제 고정. 알죠? 한 문제. 많이 나올 때 두 문제가 나오지. 근데 거의 한 문제만 봅니다. 출제원들이. 한 문제 고정입니다. 100% 나옵니다. 100%. 자, 그래서 이제 조건 밑에 갑니다. 의. 법률행위 효력. 조건이란 나와 있습니까? 조건이란 죽었습니다.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현관펜, 소멸을 장래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거기 현관펜이 돼. 조건은 확실한 게 아니고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됐어?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된다고. 다시 그래 설명해 주지. 우리 지금 뭐예요? 소수정이잖아. 맞죠? 나중에 1월달 넘어가서 인원이 좀 많아지면 질문도 못 받아요. 지금 모르고 있으면 이해하면 또 해주잖아. 예? 뭐 시간 좀 더 하면 되지. 뭐 1시까지인데 뭐 1시 뭐 반까지 하면 되지. 맞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저 설명 다시 해주고 하니까. 알겠죠? 네. 잘 모르겠는데 손 이렇게 들고 바로 이러면 안 되고 손 들고 딱 이랬으면 제가 뭐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중요한 게 뭡니까? 확실한 사실이다, 불확실한 사실이다. 불확실한 사실.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이제 의존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양갈로 이번에 첫 번째 줄만 주면 돼요. 어디 현관펜?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그거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실한 거는 바로 밑에. 확실한 거는 기한이지 뭐가 아니라고. 지금 찾고 있어요? 163페이지 하고 있어. 양갈로 2번 하고 있어. 됐어? 다시 한번 갈게. 맨 밑에 쪽에 양갈로 2번.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게 뭐라 했어요? 조건. 근데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다.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1월 1일, 12월 31일 자 한번 보세요. 또 어떻게 되냐? 갑이 사망하면 시험 나왔던 겁니다. 갑이 사망하면 나왔어. 갑이 사람이야. 언젠가는 죽어 안 죽어? 말이 좀 심했나? 언젠가는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죽는 거는 확실해. 확실하니까 뭐예요? 요거는 기한. 오케이? 갑이 사망하면. 자,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건 뭘까? 근데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이것도 뭐야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면 우산 이때 줄게 공짜로. 조건이다 기한이다? 조건이지? 그러면 비가 온다면 이건 뭘까? 기한이야. 비는 언젠가 한번 오잖아. 사막에도 비는 한번 오죠. 양이 적을 뿐이지. 그런 걸 알아요? 사막에도 비는 온다니까. 맞죠? 이게 확실한 사실이야. 기한이야. 내일이라고 특정하면 뭐가 되고? 조건이 되고. 요건 비가 온다면 언젠가는 비는 한번 오잖아. 맞죠? 뭐라고? 기한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자, 이제 넘겨서 이제 거기까지 정했고요. 넘기시면은 이제 정지 조건, 해지 조건 다 했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 자, 그래서 정지 조건은 자, 밑에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줄. 즉 찼어?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즉 쉼표 있죠? 그거 줄거야 돼. 지금 현재는 효력이 없어. 그런데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는 걸 무슨 조건이 난다? 정지 조건. 이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동차 그랜저 사줄게 이래서 네? 그럼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하지?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오케이? 네, 됩니다. 정지 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온다면 나와서 내일 비가 온다면 나와서 뭐예요? 조건이죠. 우산을 사주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줄에 가서 내일 비가 온다면은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산을 정의한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해지 조건 갑니다. 자, 정지 조건이든 해지 조건이든 확실한 사실이야, 불확실한 사실이야? 확실한 사실이야, 불확실한 사실이야? 우리가 아까 조건은 무조건 불확실한 사실이잖아. 맞죠? 그런데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뭐 하는 겁니까? 소멸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해지 조건이다. 이게 포인트야.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해지 조건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즉 나왔어? 그게 핵심이야. 효력이 일단 발생했으나 생합이 지급하지만 조건이 성취하면 불합격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근데 그 다음에 돈 안 준단 말이야. 알겠죠? 자, 봐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차 사준대요. 열심히 하겠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세갑이 안 준대. 엄청나게 열심히 하겠죠? 세가 빠지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두 개 조건. 자, 줬다가 이제 뭐 이거 안 주는 거. 조건 성취하면 안 주는 거. 빼앗는 거. 이거 무슨 조건이야? 해지 조건. 줬다가 주는 거. 안 줬다가 주는 거. 정지 조건이야.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뭐?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 뭐? 해지 조건. 됐어요?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를 봐야지. 동그라미 2번에 위에 정지 조건의 예를 받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증여하되 만일 2번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옆에 적어놔. 충격적이다. 남편이 이렇게 걸 수도 있어. 줬다가 빼앗는 거야. 자, 그래서 불합격하면 그 부동산 돌려받기로 했다. 이게 무슨 조건이다? 이거야, 이거. 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니까 남편이 마음이 안타까워가 차를 줬어. 맞죠? 근데 뭐예요? 떨어지면 뺏은다. 알겠지? 떨어지면 이제 집에서 일은 뭐 해야 돼요? 전업주부. 그렇죠. 전업주부 해라.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얘가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입시키면 돼. 맞죠? 나 대입시키면. 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가니까 차를 주잖아 남편이. 야, 떨어지면 니 그냥 차 반납이야. 이게 무슨 조건이야? 해지 조건이야. 뭐를 조건으로 그런 거? 아니 합격할 거야. 왜 인상 벌써부터 굳어져? 합격할 거야. 그 인상 굳으면 안 돼. 합격한다고 공부하는 거잖아. 합격. 맞잖아요. 합격. 걱정하지 마. 합격한다. 자, 그래서 줬다가 빼앗는 게 뭐라고? 해지 조건이다.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 정지 조건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해지 조건 해야 됩니까? 아니, 줬다 빼앗아 봐. 지금 그럼 질풍 노듯이 줬다 빼앗아 봐. 난리 난다. 김정은이가 이제 뭡니까? 왜 우리나라 침을 못한 줄 압니까? 중2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죠? 중2병. 알죠? 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중2 때문에, 중2 애들 때문에 자기가 김정은의 뭡니까? 우리나라 침못 못한다고. 내가 들으면 헛소리 같은 얘기지만, 맞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풍노도식이란 말이에요. 줬다가 뺏어봐. 핸드폰 줬다가 뺏어봐. 난리 나겠죠? 집에 가서 해봐, 그냥. 해보세요. 난리 난다니까. 그래서 애를 키울 때 무슨 조건을 키워야 돼? 정리 조건. 야, 요번에 10점 올라가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요번에 이 합격하면 내가 해줄게. 알겠죠? 요래야 애가 뭡니까? 성취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애를 키울 때는 무슨 조건을 켜야 된다? 정지 조건으로. 알겠죠?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정지 조건을 주장해야 돼. 요번 내가 합격하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럼 남편이 뭐 하겠죠? 요래 해줄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녹취를 해놔야 돼. 알겠죠? 아, 참 모르시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학교가 뭐 해줄 건데 해가지고 미리 녹취해놔. 그렇다고 계약서 쓰면 안 되지, 부부끼리. 알겠죠? 녹취 모두 알죠? 뭐 그런 거까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알죠? 자, 봅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 그러면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 했고요. 자, 밑에 가서 구별의 의미 나와 있는데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넘어가서 가장 조건. 가장 조건. 이 가장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게 가짜야, 가짜. 이거 이꼴 가짜다.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조건의 정의는, 법률상 정의가, 가장 조건은, 정의가 조건으로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아닌 것. 어렵다. 조건 아닌 거, 이 말이야. 가짜 조건. 이해됐어요? 오케이? 가장매매 우리가 배운 적 있어. 가장매매. 이 가장매매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통정협의시 배웠잖아. 통정협의시 배웠잖아. 가짜매매야. 우리 매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X 부동산을 넘기면 얘는 뭘 줘야 돼? 대금 줘야 되잖아. 맞지? 근데 대금을 안 주고 가짜로 매매했단 말이야. 대금이 안 갔어. 원래 대금이 가야 되는데 대금 안 줬어. 그래서 매매 계약 썼어. 이게 무슨 매매야? 가짜 매매. 맞죠? 이게 무슨 조건이야? 그러면 가짜 조건. 오케이? 공부가 되니까 이거 나오네요. 요 통정허위 표시 할 때 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할 때 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조건의 법률상 용어가 뭐냐? 형식상은 조건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아닌 것. 이게 뭐라고? 가장 조건이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줄 거면 돼. 그 내용 나와 있잖아. 165페이지의 첫 번째 줄. 외관상 형식상으로는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법정 조건. 자, 법정 조건이 32회 때 기출 지문이야. 법정 조건. 이게 32회 때 시험에 나왔어. 자, 우리 가장 조건이 뭐예요? 안에 뭐가 있다고? 첫 번째가 법정 조건. 법률이 정한 조건이야.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주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이 생긴다. 기억납니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게 법으로 정한 조건이야. 주가 뭔데? 주민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인도를 받으면 다음 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알겠지? 이거는 무슨 조건이야? 법으로 정한 조건이야. 법으로 정한 조건.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라는 게 뭐였어요?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돼. 자, 우리 아들 보고 야, 요번에 10점 올라가면 등수가 전교 10등 안에 들면 요거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빠 할게. 내하고 같이 뭐예요? 같이 합의가 돼야 되지. 맞죠? 그 둘이가 임의로 당사 합의로 부과해야 된다고. 맞아. 그런데 이거는 당사 임의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으로 정한 조건이지. 그래서 무슨 조건이 한다? 법정 조건이야. 그래서 32회 때 시험에 먹었어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알겠어?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법정 조건 옆에다가 32의 기출. 32의 기출. 32의 기출입니다.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행업해놓으면 돼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 내지 사실을 법정 조건이라 한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뭐 얘가 있는데 우리는 주주로 합시다. 이것도 법정 조건이죠. 법정 조건. 주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성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 조건이 32의 기출지문이야. 아시겠죠? 한번 물어볼게.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왜? 임의로 부과한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한 조건이기 때문에. 알겠죠? 시험에 나왔어요. 법정 조건 조건이 아니다. 시험 나왔던 거.
자, 불법 조건 갑니다. 불법 조건.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한 것이다. 자, 한가편에 돼.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뭐였습니까? 몇 조 위반? 103조 위반이야.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이다. 그래서 뭐야? 이거 했잖아. 옆에다가 첫 계약. 자, 우리가 첫 계약하면서 어떤 거 한다 그랬어? 자, 우리 이제 언제? 4주 전에, 3주, 이제 4주 됐죠. 4주 전에. 3주 전이죠. 3주 전에. 3주 전에 했던 내용. 첫 계약 기억납니까? 첫 계약. 이걸 잊을 수가 없어. 왜? 기억을 해야 돼. 에? 자, 첫 계약 어떤 거냐? 내가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 맞죠? 증여가 뭐야? 공짜로 주는 거. 맞아요? 첫 계약하는 조건 아파트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증여 계약이 유효일까 무효일까? 어떤가? 둘 중에 하나야. 무효죠. 첫 계약 무효잖아. 첫 계약 유효했다면 지금 여러분 이미 지금 남편 지금 바람 피부 못 하려고. 첫 계약 무효야. 우리나라는 뭐 한다고? 일부 일처제를 취한다고 딱 써 있어. 법에, 헌법에. 맞죠? 이 첫 계약 유효한 건데 처음 들어봤대, 여러분이. 좀 다. 나는 지금 잘못했다 큰일 나는데. 그렇죠? 첫 계약 무효예요. 알지? 그러면 이 증여 계약도 무효다, 유효다? 첫 계약 무효면 증여 계약도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조건을 붙였단 말입니다. 이게 151조 내용이야. 자, 봅시다. 151조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그 법률행위, 증여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165페이지에 양갈로 이번에 불법 조건 하고 있는 거야.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한 게 대표 증여가 첫 계약 아닙니까? 첫 계약 해가지고 법률행위 증여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갔어. 자, 법조문 밑에 가면은 두 번째 줄에 줄거야 돼.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법률행위, 증여계약도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데? 옆에 적어놔야 돼. 30회 때가 31회 때 시험 나왔어. 조건만 무효다. O다 X다. X. 조건만 무효다. X. 오케이? 조건만 무효다. X. 조건만 무효다. X. 자, 그래서 조건만 무효다. 법률 전체가 무효되는 거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되지 조건만 무효된다는 건 틀린단 말이야. 알죠? 근데 시험에 3번 나왔어. 시험에. 조건만 무효가 된다. OX, X.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만 무효가 된다. O다, X다, X. 범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자, 기성 조건. 기성이 뭔데, 기성? 자, 두 번째, 무슨 조건 봤다? 불법 조건 봤어. 불법 조건을 봤어. 세 번째, 기성 조건이야.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희한하대. 기성 조건을 모르는데, 기성복은 안 돼, 기성복은. 희한한 사람들이 돼. 기성복이 뭔데? 이미 맞춰지는 이미기야, 이미기. 한자가 이미기자야. 알겠어요? 그러면 기성 조건이 뭔데? 이미 성취한 조건이 기성 조건이야. 알겠어요?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탁 되었는데. 무슨 말이죠? 이미 기자 쓰고 있다고. 이미 성취한 조건이 기성 조건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기성 조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 자동차 그랜저를 이리 줄게. 무슨 조건이라 했을까? 정조건. 그런데 이미 합격해 있어. 이게 기승조건이야. 에? 이미 합격해 있어. 이게 기승조건이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기승조건은 요 간격이 있어 없어? 시험 공부하는 기간이 없다니까. 알겠지? 그러면 내가 조건을 걸자마자 바로 성취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럼 바로 주면 돼. 차. 합격해 있으니까. 야, 니한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 줄게. 합격해 있어. 그냥 바로 주면 돼, 그냥. 맞죠? 자, 그래서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뭐라고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법률행위다. 오케이? 이거 외워야 돼. 기성조건이면서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자, 저기서 있어.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세가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미 불합격돼 있어. 돈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X잖아. 효력이 없는 거야. 기성조건이면서 뭐면은 해제 조건이면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어떻게 온다고? 기, 해, 무. 기해무. 이렇게 옵니다.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요거의 별표를 3개 놓으셔야 돼요. 조건과 기한 나면 이거 안 낸 적이 없다. 불정무, 기해무.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봅니다. 151조. 2항입니다. 165페이지 지금 책 보고 있어? 맞죠? 자, 봅니다. 151조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자, 행간펜. 이미 성취한 경우가 무슨 조건? 기성조건이면서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미 합격해 있잖아. 그러면 조건이 있다 없다? 없는 법률행위. 이해됐어? 됐고.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이미 불합격해 있어. 그러면 이제 X 효력 없는 거지? 무효가 된다. 기해, 무. 그러면 옆에다가 타이틀에 양갈로 3번에 기성조건이면서 해제조건이면 적어놔. 기해, 무. 기해, 무. 좀 이따 설명 다 합니다. 외우는 방법.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기해, 무, 불정물 외우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 밑에 불능조건이야. 불능조건이 뭔데? 자, 이것도 별표 3개야. 항상 이거 2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151조가 시험에 무조건 조건기한에서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째, 불능조건이야. 불능조건.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1억 줄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불능조건에 주겠다고 정지조건 붙이면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 무슨 말이죠? 이게 불정무야. 알겠지? 불능한 조건에 내일 육지가 바다가 된다면 내가 1억 줄게. 무효죠? 불능한 조건에 주겠다고 하면 뭐라고?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정무야. 알겠죠? 자, 그런데 불능 조건에 해제 조건을 붙이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을 붙이면 요거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여기네. 자, 그래서 불정무만 기억하면 돼. 불정무. 됐어요? 자, 그래서 불, 정, 무, 기해무 이렇게 됩니다. 배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자, 요거 어떻게 외우느냐?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있어 없어? 없다. 기회무. 알겠죠? 기회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랍니다. 아니 이게 회자잖아. 아니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회무를 하는 거야. 알겠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걸 맞지만 이렇게 외운다고 쉽게 기회가 없다고. 여러분이 시험을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치라고 남편이 카드를 결제해 줬는데 맞죠? 결제해 줬어. 수학료 냈어. 자 그런데 시험을 딱 쳤는데 떨어졌다. 그럼 다시 기회 줍니까 안 줍니까? 최소 1차라도 대부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해 가서 이해하잖아. 나 내용은 똑같아요. 아, 2차 한 개 잘 떨어졌대 이러면서 막. 마일로 떨어졌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보통. 1차로 되면은 뭡니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1년 더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지금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중개사 시험. 그러니까 막 1년에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 해준다고. 알죠?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작하신 분은 동차돼. 걱정하지 마. 알죠? 자, 그래서 다시는 기회 준다 안 준다? 불같은 일 하루에 정진하지만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불정무 기회무 외워야 됩니다. 자, 외워보자. 불정무 기회무. 여기 토킹. 자,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한다고? 불정무 기회무. 오늘 반드시 책상에 딱 적어 외워야 될 게 그게 불정무 기회무. 그냥 100% 나온다 생각하고 보면 돼요. 조건기한 딱 내면은 얘들은 딱 여기 와서 151조 2항과 3항에 딱 눈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한 개 내지, 한 개 낸다고. 지금 한 개 내지, 두 개 낸다고. 알겠지? 반드시 해야 된다. 불정무 기회무. 거기다가 별표를 151조 2항과 3항에 별표를 크게 해놓고 그 페이지의 핵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불정무 기회무. 자, 그래서 불능조건 밑에 보세요. 밑에 165페이지 양갈로 4번에 불능조건은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내고나는 조건을 무슨 조건이 한다? 불능조건이다. 그래서 현관펜 불능조건이면서 무슨 조건이면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하고 불능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불정무가 중요하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했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옆에 가면 예를 다 해놨죠? 맞죠? 자, 우리가 이제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무효라고 했잖아. 위에부터 한번 봅시다. 불정무 나왔어. 뭐라 돼있어, 얘가? 해가 서쪽에서 뜨면 100만 원 주겠다. 주겠다는 얘기, 안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죠.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안 주겠다는 얘기죠. 무효다 이 말이야. 불능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해가 서쪽에 뜨게 되면 생활의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서쪽에 뜰 리가 없으니까 돈 계속 만다 주겠다. 맞죠? 그 조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에? 네. 이해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 기해, 뭐 이미 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 바로 주면 되고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은 어떻게 보면 무효가 된다. 기해무. 됐어요? 얘를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기한 갑니다. 기한은 무슨 사실? 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는 거다. 맞죠? 발생과 소멸의 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판서 노트에 일단 33페이지에 보세요. 판서 노트 33페이지. 저번주 프린트 나갔죠? 33페이지. 자, 밑에 가니까 어디에 별표해놓고 불정무. 현관펜에나 불정무. 맨 밑에 기해무 찾았어? 여기 있잖아. 기성조건이면서 기현관펜 해무. 기해무. 불정무.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기, 해, 무 현관펜. 불, 정, 무 현관펜. 현관펜 없으면 동그라미 쳐. 기, 해, 무, 불, 정, 무.
지금 벌써 5번 해줬대. 불정무, 계무. 내가 여러분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먹어. 내가 불정무, 계무! 이러면 대답해야 돼. 알지? 예. 불정무 하면 계무 해야 돼. 예? 판소도 33페이지. 저번 주 줬는데. 페이지가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찾으면 돼요. 네. 지금 만들어야 돼요. 일단 다 수정해가지고, 또 업데이트해가지고 드릴게요. 네. 네. 구매하면 돼요, 나중에. 네. 빨리 만들어 드릴까? 빨리 하는 게 낫겠죠? 그것만 딱 도되면 되니까. 네. 다음 주에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나 하여튼 만들어서, 네.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오타는 없는데 조금 더 판례 내용 좀 더 집어였거든. 여기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뭐 적을 거 있잖아. 좀 더 해놨다고요. 아시겠죠? 판소노트는 다음 주 중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소노트는 9,000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이해해 주시고. 알죠? 근데 9,000원 이상의 효과가 생길 거예요. 응? 중요한 내용이 다 있으니까. 네? 자, 필기 노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죠? 필기 남들 할 필요 없고. 이거 딱 이것만 계속 보면 되지. 예?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뭡니까? 뭐 저는 그렇게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좋아하지만은 필기했던 노트를 쭉 보니까 점수가 나오더라고. 맞죠? 최우수는 아니지만 그 우수한 성적으로 저로 보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최우수는 아니고. 최우수는 뭐 서울대. 와,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알고, 한 몇 년 전이죠. 한 5, 6년 전인가? 5, 6년 전인가, 그때. 동사무소에 이제, 뭡니까? 동사무소에 그때, 뭐 때려 갔는데, 이 중학교 친구가 여기 딱 앉아서 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야.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7년, 8년가 됐을 건데. 그래, 야, 누구가 얘기했지? 하니까 걔가 맞다 그러는 거야. 그니 뭐 하는 데 있어요? 그냥 고문하게 했다. 몇 급을 하게? 9급을 하게. 고대법대 갔는데 거기 하겠다고. 공무원이 9급 하겠네. 그 우리가 이제 전교 1등이잖아, 걔들은. 중학교 때도 1등이야. 막 만점 받고. 박성학교 가가지고 뭡니까? 그래, 계속 거기서 잘했다더라고. 고대법대를 갔으니까. 그럼 고대법대 하면 뭐하고 연결됩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비슷한 그런 데 연결돼 있잖아, 지금. 맞죠? 검사나, 판사나, 맞죠? 그런데 그게 자꾸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그냥 뭐 몇수를 하니까 그냥 공무심 차려가지고 구급돼 있는 거라. 와, 그게 놀랬다니까요. 니가 여기 있을 때가 알지 않았더만. 막 그래 대쁘다. 1차를 몇 번 되겠냐면 1차를 5번이나 되고 막 그러니까 16 걸어붙는 거지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그냥 공무심 차려가지고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한 거야. 그 동문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동문회 가나 안 가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위에 고위직들이 이제 학교 출신들 좀 있으니까 좀 이제 진급을 좀 빨리 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마트에서 한번 보기도 봤는데 지금 벌써 7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올라가겠는데 7급에서 지금 뭐 6급인가 근데 그 주무가 아닌가 주무 이렇게 된다고. 좀 그래서 하여튼 사무관 아직 안 됐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더라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맞죠? 그때 공부 잘했다 그래도 이게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잘 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작부터 그렇게 뭐 바닥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하여튼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야, 니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 이 한동훈 쪽하고 이게 돼야 되는 맞죠?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닌데 있으니까 안타깝더라고. 근데 진급은 좀 빨리 했더라고. 마트에서 한 2년 전인가 만났는데 저희가 좀 벌써 좀 가까이 진급했다더라고. 7급 이상 됐다더라고요. 얘기하대요. 하여튼 봅시다. 뭐 친구들은 또 뭡니까? 5급 해가지고 뭐 사무관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뭐 땡겨주겠죠. 뭐 저들이. 자, 하여튼 그렇다.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거 진짜 운이 없는 애죠. 걔는 들어갈 때도 하여튼 그 학교에서 학생고등학교에서도 공부 정말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고려대 그 장학생으로 갔다니까요. 그래 똑똑한 놈이 자꾸 1차만 되고 2차 떨어지고 우리 학원에도 있습니다. 누구시라고 어제 수업했던 분이죠. 누구시라고 있잖아 선생님 중에. 그렇죠. 그 사람도 그랬어요. 3번 떨었어. 3번. 1차만 3번 됐어. 그래가 이제 고모시를 하게 해가지고 저 그때 특채로 들어갔잖아 저기.
항만공사, 한망청에 들어갔죠. 한망청. 부산 한망청. 예. 그 공무원 생활 한 몇 년 하시다가 예. 매일 접대가 들어온 기라. 매일 접대. 옛날에 뭐 물건 들어오면은 걔들 이제 뭐 접대 많이 오잖아요. 요번 좀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범죄 알죠? 그 나오는 영화 비슷하게 그런 거예요. 접대 막 하고 이렇게. 맨날 술인 거라. 맨날 저녁에. 그리고 또 술상부 보내고. 그래서 매일 갔대. 매일 가서 매일 술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쓰러졌거든. 그래서 1년 휴직 딱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따가 이제 몸 좀 회복하고 다시 복직하라니까는 이제 뭡니까? 그냥 막 이렇게 정사해 줄 테니까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둬가지고 하고 강사할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 우리 선생님도 그랬어요. 한 번만 더 기회 달랬는데 아버지가 너 뭐 그냥 취업해. 그래 공부한 게 있으니까 공무시험 합격해가지고 딱 된 거예요. 근데 5급인가 6급으로 취업했겠습니다. 6급.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면은 뭐 저 행정고시 정도 되는 수준에 시험 쳐가지고 그냥 합격한 거죠. 행정고시 밑에 정도 수준에서 하여튼 그렇게 합격해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그분이 유 누구십니다. 아시겠죠? 아는 척하지 마시고 알겠죠? 한 잔 드시면 옛날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번씩. 한 잔 드시면 선생님이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기회 줬으면 지금 내가 한동훈하고 비슷하니까. 아, 농담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서 이제 기한의 종류. 자, 갑시다. 기한은 무슨 사실이 있어요? 확실한 사실. 자, 체크하시면 되고. 자, 기한의 종류. 시기와 종기에 나오는데 요거 보세요. 요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시작한다라고. 이게 시기부입니다. 12월 31일까지다 마치는 거죠. 종기부. 그럼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거지? 이게 종기부야. 시작하는 거는 뭐라고요? 시기부랍니다. 됐나요? 네, 됐고. 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자, 여기 보세요. 확정기한. 날짜가 딱 정해지면 확정기한이야. 근데 갑이 사망하면 이랬단 말이야. 개가 죽으면 나왔어. 개가 죽으면 개 집을 니한테 주겠다. 개는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사람은 죽는 건 확실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이게 무슨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 저 말입니다. 정말 잘못됐는데. 확실한 사실인데 불확정 기한이라고. 언제 확정이 안 됐다고, 날짜가. 이거는 날짜가 확정돼 있지. 맞지? 이게 확정 기한이고, 요거는 뭡니까? 불확정 기한이라고. 불확정. 오케이?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가면 두 번째 줄 날짜가 시기가 확정돼 있으면 1월 1일, 12월 31일 확정돼 있으면 확정기한이라고 확정되지 않으면 무슨 기한이 한다? 불확정기한. 밑에 적어주세요. 불확정기한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갑이 사망하면 적어놔. 요거는 불확정기한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갑이 사망하면, 개가 죽으면 개집을 니한테 주겠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 말이에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옆에 가서 기한이 2 갑니다. 기한이 2. 자, 기한이 2. 자, 우리 판소노트의 몇 페이지예요? 34페이지입니다. 자, 요거는 법조문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법조문만. 기한의 2. 자, 기한의 이건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이거 봅시다. 자, 여러분이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 자, 빌려주는 사람을 뭡니까? 대주, 차주 이렇게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 차주. 이 사람이 채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쓰면은 자,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죠. 오케이? 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1억 빌려줬어. 1억. 요게 뭐예요? 기한의 이익이다. 1억인데 요게 몇 년? 3년.
요 3년이 기한의 이익입니다. 요렇게 1억을 3년 동안 갚기로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누가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채권자가 1억을 빌려주는데 나눠서 갚아. 채무자는 1억을 지금 당장 다 받아가 막 쓰고 나는 나눠서 갚으면 돼. 누가 기분 좋아? 안 빌려봤구나, 돈을. 아니, 난 목돈 1억 빌려, 지금 빌려. 나눠서 뭐 1억인데 3년 나눠서 하면 얘를 330만 나눠서 주면 돼, 그냥. 매달. 누가 좋아? 채무자 좋지.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란 게 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이 말이야. 일단 모르겠다. 누가 좋은데 이 말이야. 누가 좋은데? 에? 누가 좋다? 채무자 좋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로또를 삽니다. 로또 100억 됐어. 한 물어볼게. 1억 나눠서 갚습니까? 가서 뭡니까? 돈 확 잡아 던지 봅니까? 확 잡아 던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로또가 되면. 그럼 확 이런 사람 되면. 예? 하루 연차하면 전화 와서 뭐 빨리 돈 갚으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 맞죠? 확. 맞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로또가 됐어. 자, 이거 3년 동안 나눠서 갚는 거를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 이익이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포기. 예? 포기할 때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돈 다 갚아라 이 말이지.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하면 돼, 안 돼? 해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다 갖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이자까지 포함해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53조. 이 법조문 딱 기억하면 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입니까? 간주입니까? 자, 시험에 나왔던 거 합니다. 그 법조문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채무자를 채권자로 시험에 냈다. 29회 때. 막 더럽다, 이거. 19회 때 추정한다를 뭡니까? 간주한다로 냈다. 더러워 죽겠다, 이거. 알겠지? 법조문을 그렇게 바꾼다고.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건데 채권자를 고쳐냈다고. 19회 시험에는 추정이 아니고 간주한다, 본다로 냈다고. 간주, 본다, X입니다, 전부 다. 알겠죠?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본다, X야. 추정한답니다. 알겠죠? 예? 다른 겁니다. 간주한다, 본다는 내용은 이걸 깨려면 판결을 받아서 깨야 돼. 근데 추정은 반대 증거로서 깨집니다. 그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알죠? 근데 위에 적어놔. 본다 X, 간주한다 X 해놓으시면 돼요. 시험에 간주한다 나온 적 있고 X, 본다 X. 추정한다로 가야 돼. 알겠죠? 19의 기출 쫙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3조 2항입니다. 기한 이익을 뭐 할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은 내 3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되는데 로또가 됐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내가 나눠서 갚아 안 갚아? 가서 확 찔러보지. 맞죠? 그럼 내가 이익은 내가 3년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나눠서 갚아야 되는 거를 이익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더라도 누굴 해야 하면 안 돼? 상대방 채권자를 해야만 안 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다 갖고 끝내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53조 내용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의의 밑에 갑니다. 양갈로 1번 법조 밑에 의. 자, 기한의 이익이란 형 앞에 다 해놓고 줄 쫙 풀었습니다.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 어디 형 앞에 내야 됩니까?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카드, 여러분 뭡니까? 카드를 여러분 쉘이 껐지만, 쉘이 알죠? 카드를 껐지만 뒤에 내용을 안 보잖아.
카드를 끄면 얼마 껐는지만 보지 뒤에 내용 없지 안 보지. 그 뒤에 내용 보면은 뭡니까? 3개월간 뭡니까? 변제를 하지 않은 시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 청구도 간다고 돼 있어 내용이. 알겠어요? 그때 나오는 날은 기한 이익이야. 여러분 카드 끊고 뭐 한 달 뒤에 변제하고 할부 끊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죠?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뭡니까? 이제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연체하면 3개월 연체하면 그걸 돼 있어요. 그 7일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돼 있고 뭐 다 돼 있어. 알겠지? 봐라. 카드만 건데 앞에 거 금액만 확인하고 뒤에는 한 번도 안 박아 그러는 거예요. 왜? 깨알같이 돼 있거든. 그죠? 알겠죠? 깨알같이 돼 있어. 그거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 말은 이해가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기한 이익은 누구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의 폭입니다. 자, 첫 번째 줄 것이면 돼.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민법 총칙이 끝났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물권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